안녕하세요. 전나무 아카데미 유튜브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서도 입주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번에도 입주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개소 업무에 대해서 선투입 인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냐고요? 전나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누리입니다. 전나무가 뭐냐고요? 전국 아파트 주상복합 관리자 등의 모임 입니다. 그래서 전, 모 여기에다가 A 플러스 A 회계 대행과 그 다음에 회계 교육, 회계 컨설팅, 회계 점검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프리랜서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A 플러스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동주택 카페 1이잖아요. 그리고 6년 연속 네이버 대표 카페로서 14만여 명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업무 신장인 쌍방 정보 교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럼 입주 업무 중에 선투입 관리사무소 개소 준비해서 선투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투입의 의의는 사용검사 준공을 받고 아파트 입주관리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개소 업무 및 효율적인 입주 업무 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차질 없이 입주 업무를 수행하고자 관리사무소 개소 전에 먼저 투입하는 인원을 선투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막 그러잖아요. 저 입주단지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선투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미리 입주 지정 기간 전에 먼저 우리가 출근을 해서 이제 관리사무소를 개소를 하는 거예요. 왜? 입주 업무 효율적으로 입주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선투입이라고 합니다. 네, 선투입 일정을 한번 봐볼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 단지 규모화에 따라서 그리고 단지 사정에 따라서 이거가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이걸 보고 선투입이 한 10일 전에 이렇게 하네 7일 전에 하네 근데 그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그 단지에 대해서 계약에 따라서 아니면은 단지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선투입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입주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D-10일 입주 기간 전 10일 전에 이제 그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을 투입을 먼저 해요. 먼저 입주, 그러니까 위탁관리 회사, 주택관리업자가 먼저 소장님을 채용을 하거든요. 채용을,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장님이 과장님을 이제 채용을 한다든지, 나머지 직원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러고, 아니면, 그 본사에서 소장하고 과장을 먼저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장님이 이제 위탁관리 회사 위임을 받아서 직원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D-10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입주 안내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게시한다든지 입주 안내에 필요한 입주지원센터하고 먼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어떤 일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서로 업무 공유할 거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입주지원센터에서 하고 어디까지 그 다음에 입주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이런 거를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시설물도 인수인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시설물. 왜냐면 이제까지 시공사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지만 우리가 직원들이 투입했을 때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하고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신고 업무가 있잖아요. 각종 신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약 즉시 시설물 운영 및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하기 위해서 D-10일부터 투입을 해서 입주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실시를 하기 위해서 누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먼저 투입을 해요. 그러면 소장님은 전반적인 총괄 및 입주 준비 점검을 해요. 총괄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입주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시행사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시공사하고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그 입주 준비에 대한 그런 거를 계속 점검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시설물 보완 요청 및 업무 실시, 즉 막상 들어왔는데 계속 공사업체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관리 과장님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D-10일에 투입을 해서 단지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계속 점검하는 과정을 10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주인님이 D-7일에 투입을 해요. D-7일에. 이 격리주인님을 투입했을 때 뭐냐면은 XPRP가 XPRP니까 이가 이제 계약이 됐다면은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우리 단지에 입주 면적, 관리 면적 있잖아요. 관리 면적하고 각 호실당 면적, 그 다음에 그 입주 안내문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거를 관리비 예치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호실당 관리비 예치금이 얼마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그 다음 사무용품비 이런 것도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챙기는 과정을 있다 보니까 격리주인님은 D-7일에 투입이 되고, 기존 주임하고 기존 기사님도 투입이 돼요. 그래서 입주 전 시설물 작동 상태 점검, 이때부터 관리 과장님이랑 기존 주임님이랑 기존 기사님이랑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과장님이 확인을 점검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주인님하고 기사님하고 투입이 됐을 때 실제로 작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운영 방법도 숙지하고, 이때부터 인수인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경비 반장님하고 경비원, 미화반장, 미화원에 대해서는 D-이틀 전에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보안 업무나 미화 업무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왔을 때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좀 청소를 해놔요. 그리고 이때 비품에 대해서는 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옷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먼저 크게 주문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리 주인님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막 세팅을 해요. 기존 주임이랑 기사님이랑 같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해요. 가구 배치하고, 그리고 격리 주인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컴퓨터가 들어오면 이때 XPRP 깔고, 그 다음에 전산 세팅을 하고, 그리고 또 입주 업무에 대해서 안내문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선투입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지에 여기에는 지금 15명이라고 했지만 단지가 뭐 2000세대, 뭐 3000세대, 5000세대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투입을 하거든요. 왜? 할 일이 그만큼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규모일 때는 이렇게 적게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업무에 대해서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요. 근데 선투입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입주 지정 기간, 입주가 이제 시작됐을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시행사하고 관리업체하고 위탁관리업체하고 계약에 따라서 도급 관리로 했으면 도급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관리가 됐을 때는 이 단지의 그러니까 그 선수 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 예치금 그 비용으로 하는데, 대부분 그 입주 지정 기간 입주 때는 어떻게 돼요? 도급 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 투입 때는 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산출 내역은 선 투입 인건비, 즉 선 투입 때 인건비가 있잖아요. 기본급하고 중식비 이런 게 인건비가 나와요. 먼저 얼마라는 거를 또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 몇 명이 투입하고 투입일은 또 며칠이고 이래가서요. 이제 산출 내역을 해가지고 사업 주체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선투입 비용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업 주체에서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인건비를 이렇게 주면 그걸로 먼저 급여하고 같이 줍니다. 선투입비하고. 그리고 직원은 선발 그랬을 때 먼저 관리소장 임명을 하잖아요. 본사에서 관리소장을 먼저 채용을 해가지고 임명장을 먼저 줍니다. 그랬을 때 임명장을 수여받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임명장 게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사실 임명장 요즘에 많이 게시한가? 저도 잘 의문이 제가 안 해가지고. 그리고 면접 및 채용 관리계약서에 의해서 직원 선발 10일 전부터 본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관리소장님만 채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직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을 또 채용을 하고 그리고 선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님이 본사에 위임을 받아서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을 채용한다든지, 그거는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 계약서에 의해서 직원을 선발하고요. 이렇게 현직 소장하고 직원들의 추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대부분 또 소장님들이 이렇게 그 입주 단지는 같이 돌아다니는 데도 있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소장님이 채용이 되면은 나머지 직원들은 이제 그 소장님이 아는 인맥으로 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추천으로 해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광고 신문사나 노동부 고용안전과에 문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미아 여사님들 있잖아요. 경비대원님들하고 이분들을 채용하는데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보면 일자리 센터가 있어요. 일자리 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지역 광고 신문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워크넷 아니면은 사람이 이런 데다 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왜냐면은 워크넷에서 이런 데는 또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60대 이상이잖아요. 70대도 뽑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보다는 지자체 일자리 센터 있잖아요. 어디 시청 일자리 센터 이런 데 가서 많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해놓으면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광고 신문 이것도 또 괜찮아요. 정말 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뭐 벼룩시장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모집 공고 내면 또 그런 데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 선발 시 취업규칙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직원 선발 시 면접을 하고 본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오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그냥 소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다면은 그렇게 하는데, 본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선발을 하고
경비원 채용 시에는 시력에 이상 없는가를 특별히 유념하여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비원들은 밤에도 그냥 순찰도 돌고 경비 업무를 시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 보이는 시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채용 시에 막상 처음에는 이렇게 면접 보고 이럴 때는 저 건강합니다 했는데 이제 채용을 하면 저 여기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진짜 일을 못해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좀 팔목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난감하잖아요. 이랬을 때 채용 시에 그런 것도 꼭 건강 상태,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건강 상태에서 꼭 여쭤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라도 뭐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후 수습 기간 동안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 정식 근무일로부터 본사 인서 규정위에서 그때 많은 이렇게 서류를 요청을 해요. 그때 다 확인하고 꼭 서명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취업규칙 직원 동의 받아서 신고하고 감시적 단속적 근로적용제 인가 신청, 이것도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폭탄이 되거든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적용제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휴일 근로, 우리가 토 일요일날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가 적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근로적용제 인가 신청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신원보증, 입주일로부터 1년간 신원보증을 가입을 해야 돼요. 본사에서, 왜냐면 본사에서 또 취업규칙에 대해서 소장응님은 얼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야 돼요. 단지에서 알아서 신원보증을 가입을 해라 이런 데도 있고, 위탁관리회사가 어디 보험하고 제휴를 맺어서 여기에도 신원보증 가입을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 지급 시 이제 공제를 하고 준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이 신원보증을 들어가지고 원본은 현장에서 보관하고 본사에 사본을 송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급급에 따라서 가입 금액과 임보증신은 본사 규정에 따른다. 대부분 뭐냐면은 증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5천만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나 그다음 격리 주인님은 3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본사의 규정 그런 게 있거든요. 본사 지침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관리사무소에 먼저 선투입을 해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선투입을 하다 보면 그냥 관리사무소 공간만 있어요. 공간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진짜 하나하나 배치를 하고 구입을 하고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축 아파트에서는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앉지만, 입주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내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내가 기축 아파트에서 여기를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이러는데, 이제 입주 아파트는 나에 맞게 또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근무를 하면서도 좀 만족감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또 그중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어 가다 보니까 또 힘든 것도 있고 그럽니다. 오늘은 관리사무소 개소 준비로서 선투입 이런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